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입니다. 요즘 뉴스마다 부동산 이야기뿐이죠. 이게 진짜 상승장인가? 지금 사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오늘은 그 답을 금리, 공급, 전세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바로 들어갑니다. 1. 지금 시장의 큰 그림 왜 오르는가? 지금 시장이 오르는 이유 단순하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흐름이 겹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가 남는 자산을 찾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집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금이다라는 말,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 중 금리 인하 신호를 주면 그 순간 시장은 돈의 속도를 다시 높이게 됩니다. 즉 유동성 회복, 자산 시장 상승, 이 구조가 다시 작동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급 절벽이에요. 특히 서울은 2026만 2027년 신규 입주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지금은 입주가 줄고 수요는 그대로. 이게 가격을 받쳐주는 핵심 구조입니다. 2. 거래량과 가격의 괴리, 조심해야 할 신호.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신고가 경신이라는 기사 많이 보셨죠? 그런데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거래가 없이 가격만 오르는 건 실수요 상승이 아니라 심리적 상승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실제 돈이 움직이는 상승이 아니라 호가만 오르는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래량, 실거래, 호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신고가만 보고 샀다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세 시장의 변화, 월세와 가속. 지금 전세 시장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전세가 싸다는 말이 나왔지만 지금은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로 2년 묵는 것보다 월세로 매달 받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결국 시장은 전세 감소, 월세 증가, 이게 앞으로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전세대출 규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엔 도움이 되지만 전세 자금에 의존하는 서민층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향후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월세와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4. 정부와 지자체의 해법.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해법은 공급 확대입니다. 특히 서울은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이 막혀 있어서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 정비창 부지, 서리풀지구, 상암 DMC 인근 부지, 이런 곳들을 빠르게 개발하면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보유세 현실화입니다. 지금은 종부세 완화로 인해 실효 보유세가 너무 낮아졌어요. 세금은 줄었는데 집값은 오른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시장이 정상화됩니다. 5.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위한 조언. 그럼 지금 사야 할까? 다주택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세금 대출 규제 리스크가 여전히 큽니다. 특히 2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추가 금융 규제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무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자는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향후 공급이 줄고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경쟁이 붙기 때문이죠. 다만 무리한 레버리지는 절대 금지입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갈아타기 이주는 세제상으로 선매수 후매도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꼭 확인하세요. 6. 지역별 관점. 어디가 유망한가? 앞으로 유망 지역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업무지구 접근성. 즉 출퇴근이 편한 지역이 가장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2호선 라인 잠실, 강남, 성수, 합정 등, 9호선 라인 여의도, 강동, 마곡, 송파 등, 판교, 성수, 강남, 인접권. 이런 곳은 실수요가 탄탄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구 감소가 빠른 지방 중소도시는 공급이 늘어도 수요가 줄어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7. 단기 11월, 12월 및 내년 전망.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분양 정책과 금리 방향이 핵심 변수입니다. 11월, 12월은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신호가 확실해지면 서울 중심으로 다시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강변, 강북, 도심 재개발 구역이 주목받을 겁니다. 지금은 시장 사이클로 보면 중반, 폭락장은 아니지만 선별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요약. 오늘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1. 인플레이션 시대, 부동산은 여전히 자산의 피난처. 2. 거래량 없는 상승은 착시 상승주의. 3. 전세는 줄고 월세와 가속. 4.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 5. 실수요자는 기회, 다주택자는 리스크 관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 금리 인하 시 어디가 먼저 오른다. 이 주제로 더 깊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